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부모님 세대가 봄만 되면 눈이 번쩍 뜨이는 그 신비로운 나물, 명이나물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혹시 어머니께서 봄철이 되면 갑자기 산나물 박사가 되시면서 명이나물 좀 구해와라고 하신 적 있으시죠? 저도 처음엔 명이가 뭐지? 사람 이름인가? 했는데 알고 보니 이게 보통 나물이 아니더라고요. 명이나물은 정식 이름이 산마늘이에요. 그런데 왜 명이나물이라고 부르냐고요? 이건 강원도 사투리에서 나온 말인데 마늘처럼 맛이 나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해요. 근데 정말 신기한 건 이 나물 하나로 우리 어머니들이 얼마나 행복해 하시는지 보면 진짜 금덩어리가 따로 없어 보여요. 이 명이나물이 자라는 곳은 주로 깊은 산속이에요. 해발 500m 이상의 서늘하고 습한 곳을 좋아하는데 마치 우리 아버지처럼 시원한 곳만 찾아다니는 성격이죠. 특히 울릉도가 원산지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제는 강원도, 경상북도, 전라북도 등 전국 곳곳에서 자라고 있어요. 어머니들이 왜 이렇게 명이나물을 좋아하시는지 아세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그 특유의 향이에요. 마늘과 양파를 섞은 듯한 알싸한 향이 나는데 이게 입맛을 확 돋워주거든요. 특히 나이가 들면서 입맛이 없어지시는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정말 고마운 존재죠. 두 번째로는 봄철 입맛 없을 때 딱 맞는 타이밍에 나타나는 게 또 매력이에요. 보통 4월부터 5월 초까지가 채취 시기인데 이때가 바로 겨울 동안 움츠러들었던 몸이 봄 기운을 받아 활력을 되찾고 싶어하는 시기거든요. 마치 자연이 우리 몸의 리듬을 알고 있다는 듯이 말이죠. 그런데 명이나물을 처음 먹어보는 분들은 깜짝 놀라요. 생각보다 향이 강하거든요. 마늘보다도 더 진한 향이 나는데 이게 바로 명이나물의 매력이자 단점이기도 해요. 좋아하는 사람은 미치도록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코를 막고 도망가죠. 여기서 잠깐 혹시 여러분도 명이나물 때문에 가족 간에 실랑이 벌어진 적 있으신가요? 명이나물의 영양 성분을 살펴보면 정말 놀라워요. 먼저 비타민C가 풍부한데 이게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해요. 특히 환절기에 감기 걸리기 쉬운 시기에 딱 맞춰 나타나니까 정말 자연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마늘에 들어있는 그 성분과 같아요. 이 알리신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는 데도 도움이 돼요. 우리 부모님 세대에게는 특히 반가운 소식이죠. 또한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 건강에도 좋고 칼슘과 철분도 들어있어서 뼈 건강과 빈혈 예방에도 도움이 돼요. 정말 작은 나물 하나에 이렇게 많은 영양소가 들어있다니 우리 조상들이 왜 이걸 보약처럼 여겼는지 이해가 가네요. 명이나물을 요리할 때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어요. 첫 번째는 너무 오래 익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살짝 데쳐서 무치거나 생으로 무침으로 먹는 게 가장 좋아요. 왜냐하면 너무 오래 익히면 특유의 향과 영양소가 날아가 버리거든요. 두 번째는 첫 번째 드시는 분은 조금씩 드셔보라는 거예요. 향이 강해서 속이 불편할 수 있거든요. 특히 위가 약한 분들은 더욱 조심해야 해요. 마치 처음 김치를 먹는 외국인처럼 천천히 적응해 가는 게 좋겠죠. 명이나물을 아이들이 잘 먹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아이들은 보통 이런 향이 강한 나물을 싫어하잖아요. 그럴 때는 다른 재료와 함께 섞어서 주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달걀과 함께 스크램블을 만들어주거나 치즈와 함께 전을 부쳐주면 아이들도 거부감 없이 먹을 수 있어요. 또 다른 방법은 명이나물을 아주 잘게 썰어서 밥에 비벼주는 거예요. 참기름과 간장으로 간을 맞춰서 비빔밥으로 만들어주면 아이들도 모르게 먹게 돼요. 마치 숨바꼭질하는 것처럼 나물이 밥 속에 숨어 있는 거죠. 그리고 명이나물 만두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예요. 돼지고기나 두부와 함께 소를 만들어서 만두를 빚으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만두 안에 몰래 영양소를 숨겨 놓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엄마 이 만두 맛있다 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명이나물을 먹게 되죠. 여러분 혹시 명이나물이 왜 산마늘이라고도 불리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명이나물을 구입할 때도 요령이 있어요. 좋은 명이나물을 고르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잎이 싱싱하고 녹색이 진한 것을 선택하세요. 시들거나 누렇게 변한 것은 피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뿌리 부분이 하얗고 단단한 것이 신선한 증거예요. 또한 향을 맡아보는 것도 중요해요.
싱싱한 명이나물은 마늘과 양파를 섞은 듯한 진한 향이 나는데 이상한 냄새가 나거나 향이 너무 약한 것은 피하세요. 마치 향수를 고를 때처럼 첫 번째 인상이 중요해요. 명이나물을 보관할 때는 냉장고에 넣기 전에 물기를 제거하는 게 중요해요. 젖은 신문지나 키친타올로 감싸서 비닐봉지에 넣어 냉장 보관하면 일주일 정도는 신선하게 드실 수 있어요. 하지만 되도록 빨리 드시는 게 좋겠죠. 명이나물로 만들 수 있는 요리는 정말 다양해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명이나물 무침이죠. 깨끗하게 씻은 명이나물을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찬물에 헹군 다음 참기름, 간장, 마늘, 깨소금으로 무쳐주면 완성이에요. 이렇게 간단한 요리인데도 밥 한 그릇이 금세 사라져요. 명이나물 김치도 별미예요. 일반 김치와 비슷하게 담그는데 명이나물 특유의 향 때문에 더욱 깊은 맛이 나요. 특히 봄철에 담가두면 여름까지 아삭아삭하게 즐길 수 있어요. 우리 할머니들이 봄나물로 김치를 담그시던 지혜가 여기에 있었네요. 명이나물 장아찌도 인기가 많아요. 간장, 식초, 설탕을 끓여서 만든 장아찌 국물에 명이나물을 넣어두면 몇 주 동안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특히 여름철 입맛 없을 때 밥 반찬으로 딱이죠. 그런데 명이나물을 드실 때 주의할 점도 있어요.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주치의와 상의하고 드시는 게 좋아요. 명이나물에 들어있는 성분이 혈압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특히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는 혈압 관리가 중요하니까 미리미리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어요. 또한 위장이 약한 분들은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돼요. 하루에 한 줌 정도가 적당하고 처음 드시는 분은 더 적게 시작하세요. 좋은 것도 과하면 독이 될 수 있다는 우리 속담이 여기에도 적용되네요. 자, 그럼 이제 명이나물의 진짜 비밀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명이나물이 자라는 환경을 보면 정말 신기해요. 이 나물은 다른 식물들과 함께 자라는 걸 좋아해요. 특히 참나무, 자작나무 같은 화렵수 밑에서 자라는데 이런 나무들이 만들어주는 그늘과 습도가 명이나물에게는 최적의 환경이에요. 그리고 명이나물은 추위에 아주 강해요. 영하 30도까지도 견딜 수 있다고 하니 정말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식물이죠. 마치 우리 부모님 세대처럼 어떤 어려움도 견뎌내는 그런 강인함이 있어요. 명이나물을 기를 때도 재미있는 특징이 있어요. 씨앗에서 수확 가능한 크기로 자라는데 무려 5-7년이 걸려요. 그래서 자연에서 자란 명이나물이 더욱 귀한 거예요. 요즘은 인공 재배도 많이 하지만 여전히 자연산을 더 선호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명이나물의 꽃도 아름다워요. 5-6월에 하얀 꽃이 피는데 작은 별 모양의 꽃들이 구 모양으로 모여서 피어요. 마치 작은 폭죽이 터지는 것 같기도 하고 하얀 눈송이가 모여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나물로만 먹기에는 너무 아까울 정도로 예쁜 꽃이에요. 명이나물을 직접 따러 가는 분들을 위한 팁도 알려드릴게요. 명이나물은 보통 이른 아침에 따는 게 좋아요. 이슬이 맺혀 있을 때가 가장 싱싱하거든요. 그리고 뿌리째 뽑지 마시고 잎부분만 따세요. 그래야 내년에도 다시 자랄 수 있어요. 또한 한 곳에서 너무 많이 따지 마세요. 자연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적당히 따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내년에도 우리 아이들도 명이나물을 먹을 수 있도록 말이죠. 명이나물과 비슷하게 생긴 독초도 있으니까 주의하세요. 특히 은방울꽃잎과 헷갈리기 쉬운데 은방울꽃은 독성이 있어요. 명이나물은 마늘 냄새가 나지만 은방울꽃은 냄새가 없거든요. 확실하지 않으면 따지 마시고 경험 있는 분과 함께 가세요. 혹시 명이나물 때문에 입에서 마늘 냄새가 난다고 걱정하시나요? 걱정 마세요. 명이나물을 먹고 난 후 입냄새가 걱정되시죠? 몇 가지 해결책이 있어요. 우선 우유를 마시면 도움이 돼요. 우유의 단백질이 냄새 성분을 중화시켜주거든요. 또는 사과를 먹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사과에 들어있는 폴리페놀이 냄새를 줄여줘요. 파슬리나 민트 같은 허브를 씹는 것도 효과적이에요. 이런 허브들은 천연 입냄새 제거제 역할을 해요. 아니면 레몬 조각을 씹어도 도움이 돼요. 레몬의 산성 성분이 냄새를 중화시켜주거든요. 명이나물을 먹을 때 함께 드시면 좋은 음식들도 있어요. 된장국이나 청국장과 함께 드시면 발효식품의 유산균이 소화를 도와주고 냄새도 줄여줘요. 또는 요거트와 함께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명이나물의 계절별 특징도 알아보세요.
봄철 초기에 나는 명이나물은 잎이 연하고 부드러워요. 이때가 생으로 먹기 가장 좋은 시기죠. 봄 후반으로 갈수록 잎이 좀 더 질겨지는데 이때는 살짝 데쳐서 먹는 게 좋아요. 명이나물을 말려서 보관하는 방법도 있어요. 깨끗하게 씻어서 물기를 제거한 후 그늘에서 바싹 말려주세요. 완전히 말린 명이나물은 밀폐용기에 넣어서 보관하면 1년 내내 사용할 수 있어요. 겨울철에 뜨거운 물에 우려서 차로 마시면 몸을 따뜻하게 해줘요. 명이나물 차도 별미예요. 말린 명이나물에 뜨거운 물을 부어서 5-10분 정도 우려내면 완성이에요. 마늘차와 비슷한 맛이 나는데 감기 기운이 있을 때 마시면 정말 좋아요. 꿀이나 생강을 넣으면 더욱 맛있어요. 명이나물의 지역별 특징도 재미있어요. 울릉도산 명이나물은 향이 가장 진하고 강원도산은 잎이 크고 부드러워요. 경상도산은 씹는 맛이 좋고 전라도산은 단맛이 조금 나는 특징이 있어요. 각 지역의 기후와 토질이 다르니까 맛도 조금씩 다른 거죠. 명이나물로 만든 전통 음식들도 많아요. 옛날부터 산골 마을에서는 명이나물을 소금에 절여서 겨우내 먹었어요. 또 명이나물을 넣고 끓인 된장찌개는 지금도 강원도 산간 지역의 별미로 유명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명이나물에 대한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더 알려드릴게요. 명이나물은 실제로 곰들도 좋아하는 식물이에요. 겨울잠에서 깨어난 곰들이 가장 먼저 찾는 식물 중 하나가 바로 명이나물이라고 해요. 곰들의 직감도 우리와 비슷한 건가 봐요. 봄철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명이나물을 키우고 싶은 분들을 위한 팁도 드릴게요. 집에서 화분으로도 기를 수 있어요. 다만 서늘하고 습한 환경을 만들어줘야 해요. 직사광선은 피하고 물을 자주 주되 뿌리가 썩지 않게 주의하세요.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시면 2-3년 후에는 수확할 수 있어요. 명이나물과 관련된 재미있는 속담도 있어요. 명이나물 한 포기가 보약 한 첩이라는 말이 있는데 옛사람들이 얼마나 명이나물을 귀하게 여겼는지 알 수 있어요. 또 봄 명이나물 가을 도라지라는 말도 있어서 계절별로 몸에 좋은 나물이 따로 있다는 뜻이에요. 명이나물을 먹을 때 함께 어울리는 음식들도 알려드릴게요. 삼겹살과 함께 먹으면 기름진 맛을 중화시켜주고 냉면과 함께 먹으면 시원한 맛을 더해줘요. 또 계란찜에 넣어서 먹으면 아이들도 좋아해요. 명이나물의 미래도 밝아요. 요즘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명이나물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요. 특히 젊은 세대들도 자연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명이나물을 새롭게 발견하고 있죠. 레스토랑에서도 명이나물을 활용한 메뉴들이 늘고 있어요. 명이나물 파스타, 명이나물 리조또, 명이나물 샐러드 등 다양한 요리로 변화하고 있어요. 전통 나물이 현대적인 요리로 재탄생하는 거죠. 명이나물은 정말 우리 자연이 주는 소중한 선물이에요. 봄마다 산에서 자라서 우리 식탁을 풍성하게 해주는 고마운 존재죠. 특히 우리 부모님 세대에게는 어린 시절의 추억과 건강을 동시에 선사해주는 특별한 음식이에요. 여러분도 올봄에는 명이나물을 한번 드셔보세요. 처음에는 향이 좀 강할 수 있지만 천천히 맛을 느껴보시면 분명 그 매력에 빠지실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께 명이나물 요리를 해드리면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자연이 주는 건강한 선물, 명이나물과 함께 건강한 봄을 맞이하세요. 그리고 우리 전통 음식의 소중함도 다시 한번 느껴보시길 바라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건강 정보와 전통 음식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구독 버튼도 누르는 것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